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이 둔화되고 있고 내수 경기는 이미 박살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이제 D가 없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부동산에 올인한 대한민국, 하지만 부동산도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물을 보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을 보시면 재차 9만 건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쌓이는 서울 아파트 매물 마포, 송파 9만 건 육박, 마포구가 한 달 전보다 4.1% 늘어서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고 이어서 송파구 3.1%, 중구 3.1%, 강동구 3% 순으로 매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지속되고 있고 탄핵 정치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고 영끌족들이 버티다 이제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매물 증가세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역대 최고치 9만 건을 재차 돌파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렛츠고! 이런 와중에 한국은 심각한 가계 부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그리고 AI, 로봇이 주도하는 시대에서 기술 경쟁으로 그리고 수출 강국으로 거듭나야 될 시기에 오직 표심만 생각하고 부동산 카르텔, 부동산에 정말 미친 나라입니다. 레고랜드 사태, 둔촌주공 사태, 계엄령 사태, 큰일이 있을 때마다 무제한 RP 매입을 하고 양적 완화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건설사, 부동산만 떠받든 결과가 이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경제는 부동산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전 국민의 자금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하고 부동산에 다 묶여 있다는 거죠. 주요국 가계 부채 비율만 봐도 한국이 독보적인 1위입니다. 과도한 부동산 부양을 하고 부동산으로 경기를 떠받들던 중국도 지금 63%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옆나라 일본,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일본도 63%입니다. 이미 한국은 기업 부채도 100%가 넘었습니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추이도 보시면 3040 세대들 영끌족들이 심각한 상황이고 200%가 넘습니다.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제가 매일 시황을 쓰는데 1월 15일날 쓴 시황을 한번 보시면 이창용 한은 총재 정말 나쁜 사람이고 님티 Not in my terms. 대표적인 두 주자가 있죠. 이창용 한은 총재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한국 경제를 지금 다 망치고 있습니다. 본인들 임기에만 안 터지게 하려고 지속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불어넣어서 부동산 폭락을 어떻게 해서든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경제학적으로 6개월 뒤에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정부 때도 부동산 거품을 잔뜩 부풀렸고 이번 정부에서 그 거품들로 빈부격차가 확실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키워드는 정말 각자 도생입니다. 죽을 사람은 죽고 산 사람은 더 부자가 되는 시기고요. 이런 시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창용, 최상목 이 두 분입니다. 이제 다같이 잘 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가구 평균 자산 격차 현황을 보면 소득 1분위와 소득 5분위 격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면서 24년도에는 7배 이상으로 벌어졌고요. 순자산 1분위와 순자산 5분위도 격차가 40배 넘게 벌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정부에서는 빈부격차를 확실하게 늘려주고 있습니다. 이 격차는 25년도 올해도 더 가속화될 전망이고요. 지금 뉴스가 온통 정치 얘기밖에 없지만 조금 관심 가져보면 이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가계대출자 157만 명, 연소득의 100%를 빚 갚는 데 쓴다. 모든 소득을 빚 갚는 데 쓰고 연체액이 역대 최대고요. 은행만 배부른 세상, 소득 전부 빚 갚는 데 올인. 오히려 지금 주담대를 활용해서 다른 빚을 갖고 있고요. 돌려막기 하고 있습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도 작년 대비해서 벌써 4만 명 이상 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연끌한 빚을 매달 갚느라 여유가 없는 거고요. 결국 개인들 대출로 떠받들고 있는 집값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는 파탄나고 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추락하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부동산을 더 부양한다? 그럼 진짜 이번 정권 다 지나고 또 다음 정권에서 어떻게 돌려막기 할지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이런 말 하면 나만 아니면 돼, 내 세대 때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런 생각으로 정치를 해서 현재 그 부작용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언론에서는 자영업자 폐업 100만 시대가 도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일 추이가 정말 무서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고요. 돌려막기 하고 있고, 또한 이렇게 대출 연체율 기울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건 주식시장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기울기가 가파르게 하락한다? 그럼 심리가 다 무너졌고 패닉셀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만큼 심리가 확실하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카드 대출 연체율 현황도 심각합니다. 거의 20년 만에 최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금융권, 2금융권 모두 대출 거절당한 사람들이 이제 사채에 몰리고 카드론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보다 훨씬 비싼 고금리고요. 경제가 빠르게 좋아지지 않는다면 이런 카드론, 단기적으로 깨진 항아리를 막는 이런 일들은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 대내외적 상황으로 다가오는 트럼프 시대, 그리고 고환율 시대, 국내 탄핵 정치 리스크 장기화, 이런저런 이유들로 대출 연체율이 나아지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수 소비 전월 대비 전년 대비를 보시면 전년 대비는 처참하게 모두 마이너스로 무너지고 있고, 전월 대비는 그나마 계절 특수성 그리고 연말 특수성으로 약간의 플러스를 유지하지만 결국 마이너스로 계속 회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물 경제가 전혀 받쳐주지 못하니까 내수 소비가 박살나고 있고요. 이렇게 소비가 줄어들면 당연히 내수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 성장 원동력이 꺾이고요. 그러면 기업들은 또 구조조정이나 임금 삭감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근로자들은 소비를 줄이고요. 지속적으로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낙관지수와 소비자 신뢰지수를 보시면 이미 하향 추세를 걷고 있었는데 계엄령 사태로 인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하락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결국 불난 집에 기름을 확실하게 부었고요. 100보다 크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인데 지금은 정말 비관적인 수치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트럼프 시대에 미중 무역 갈등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그리고 수출 둔화, 관세 우려, 방위비 등등 내부적으로도 정치 리스크가 장기화되고 있고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빨리 해소되고 안정을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경제 낙관지수와 소비자 신뢰지수 회복 여부가 결정될 텐데, 체포된 그분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니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힘들 듯 보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꺾이고 있고, 소비도 꺾이고 있고, 수출도 꺾이고 있고, 이 시기에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면 제2의 직장을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여야가 서로 말꼬리만 잡고 싸우기 바쁩니다. 외교도 내수도 다 내팽겨치고 오로지 본인들 정권 지키기에 급급하고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마인드의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고, 결국 그 정치하는 사람들도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나만 은퇴하고 나서 그 이후에 알게 뭐람? 이런 마인드로 정치를 하고 있으니 몰락하고 있습니다. 곧 몇 년 앞으로 다가올 대규모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 그리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더 떨어뜨리고 소비 가능 인구도 줄어들고 계속 악순환입니다. 정말 트럼프 시대에 어떻게 외교를 해 나가느냐, 그게 정말 관건인데요. 국회의원들 그만 싸우고 집값 잡으라고 이렇게 정권을 바꿔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정부보다 집값을 더 부추기고 있고, 한국은행은 서민들 피 빨아먹고 있고요. 그리고 금강원장은 사기판을 만들고 있고요. 하루빨리 갈아치우거나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안녕. Why